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미래화. 이 세력들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말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가 정치 교체가 될 것입니다. 과거 정치. 제가 오늘은 그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할까 합니다. 어쨌든 정치에는 여당과 야당이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정치입니다. 여당이 힘이 너무 세거나 여당만 있거나 야당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한다 그런다면 여당이 좋을 것 같죠. 여당도 안 좋고 야당도 안 좋고 제일 안 좋은 건 국민들이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또 새로 당대표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저렇게 어렵게 상황이 되게 되면서 그때 이정현이가 당대표를 물러나고 나서 7명의 당대표, 7명의 당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7명의 당대표라는 비대위원장 들이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대로 지금 당을 바로 못 잡고 그때 끌어내리고 난 이후로부터 당이 저렇게 어렵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제 장동혁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장동혁이라고 하는 분이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국민의힘 아니 대한민국 정치가 말하자면 변해야 돼요. 변화가 제일 중요하고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이 있어야 돼요. 꼭 그때 시대의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말하자면 그 세력들이 주도 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 주도 세력들은 앞에가 아무리 잘했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이 눈 깜박할 사이에 이렇게 변화될 정도로 크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나라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세력이 교체가 돼야 됩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세력이 12년 동안 했다면 산업화를 이렇게 훌륭하게 일으키는 박정희 세력이 18년을 했어도 다 물러나고 또 새로운 전두환 노태우 세력이 들어오고 또 그 세력이 물러나고 다시 상도동 민주화운동을 앞장섰었던 이 김영삼 세력이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는 무슨 세력이 있었습니까? 보수의 세력이 없었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들락날락 하면서 어쨌든 되기 위해서 캠프 차리고 캠프 사람 위주로 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서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로 개인 장동혁의 사당이 아니다. 그걸 머리에서 싹 지워라. 이제 당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물들. 장동혁이도 사실 새로운 인물 아닙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구태정치 말고 새로운 시대에 나타난 인물들이니 초재선 의원들이 완전 주축이 되고 초재선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고 그 사람만 정치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보수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훌륭한 세력들도 과감하게 끌어들여서 새로운 주체 세력을 형성하라 그 말입니다. 독립 세력,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그 다음에 무슨 세력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래화입니다. 미래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미래화. 독립, 산업화, 민주화,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 이제는 미래화라는 겁니다. 미래화. 왜 미래화입니까? 이제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까지 왔으니까 이제 우리 룰루랄라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선진국을 뛰어넘는 미래에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초강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초강국. 소위 말해서 한 G7, 7 아니면 G5 세계 5위, 7위 강대국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초강국일 겁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다면 지금 초강국으로 말하자면 대접받고 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일본입니다. 영국입니다. 프랑스입니다. 독일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이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G10, 이거 수출 G7, 군사력 G5,
국가인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넘어서 초강국, 세계 7위, 세계 5위 국가로 뛰어들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주체 세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새로운 주체 세력이 누가 돼야 되느냐? 20, 20대, 30, 30대, 40, 40대, 50, 50대, 60대 초반까지 이 세력들이 60대 초반까지 이 세력들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화를 이루자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세대 교체입니다. 이제는요. 586, 386, 30대 때 했던 운동권들이 나이 먹어갖고 50대가 됐고 30대 그러니까 386이 586이 됐고 이제는 뭡니까? 686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60대 중반이나 후반까지 다 갔는데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40년을 그 사람 주축으로 해왔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산업화 세력은 있지도 않고 민주화 세력도 다 그 사람들이 몰아냈는데 이제는 386, 586, 686 세력들이 20, 30, 40, 50, 60 초까지 이 세력들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세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체 세력의 세력 교체,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이 세대 교체가 자연히 이제는 이 시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대 교체를 해야 되고 이 시대 교체를 하는 게 바로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가 정치 교체가 될 것입니다. 과거 정치가 지금 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정치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동혁 체제가 해야 될 것은 미래화의 우리 최종 목표는 초강국을 만드는 거고 그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력을 교체한다. 세대 교체를 하고 세력 교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정치 교체까지 가는 것. 그게 영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또 김영삼 대통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딱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절대 개인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장동혁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개인이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력과 세대를 해야 되고 이 세력과 세대가 어떻게 밖에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밖에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과 훌륭한 사람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밖에 세력에게 대신 듣거나 또는 크게 듣는 대청, 큰 대자, 들을 청자, 대신할 대자, 들을 청자, 대신 듣고 크게 듣고 외부에서 듣고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정한 경쟁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공천부터 시작해서 공약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경쟁을 공개,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한 말하자면 공개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얘기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까 386, 586들이 죽고 살고 상대방을 적과 아군으로 또 자기들은 선이고 상대방은 무조건 악이고 그래갖고 타도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청산해야 되고 죽창으로 찔르든지 무엇을 해갖고라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말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이제는요 언어혁명부터 이 새 지도부가 가장 아까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 이 과정에 정말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게 언어혁명입니다. 따라갈 필요가 뭐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은 착해갖고 그 사람들 따라가지 못합니다. 언어혁명을 해야 됩니다. 언어혁명부터 하고 밖에서 많이 듣고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의 인정을 다 하고 나 혼자만이 안 되고 세력과 세대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된다. 이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를 해서 정치 교체를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대청과 이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언어혁명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것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답을 안에서 찾지 말고 거의 매주 국민들과의 공개 토론을 하십시오. 말 잘하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공개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을 함에 있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로 듣는 것 쪽으로 해서 공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을 갖다가요. 아까 60대 초반 이하 40대, 50대, 30대 쫙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동맹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동맹? 과거에는 우리가 같이 하기 싫었던 사람들조차도 같이 호남과의 동맹을 해야 됩니다. 노동자들과도 동맹을 해야 돼요. 노동자들도 귀족 노동자들과 진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우리 편으로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가 가장 반보수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국민 아닙니까? 같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 30, 40 초반들이 40 후반 50들하고 동맹을 해야 됩니다. 동맹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보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 풍요를 가져왔고 이 안보를 지켰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주축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초강국을 만들어 가는데 절대적으로 한 걸음 빨리 다가가게 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